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게 세금계산서고요.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게 계산서죠. 여러분들 이 용어 혼동하시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합니다. 자, 시작합니다잉. 여러분들이 세무사분들 이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세무 처리를 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부가치세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매출은 어쩔 수 없어요. 매출은 뭐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저희가 손댈 부분은 아니고 발생한 매출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면은 부가치세를 어떻게 하면 정산하셨을 때 조금 더 부담을 적게 신고하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적격증빙이라는 걸 갖추는 거예요. 적격증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금계산서 아니면 계산서, 사업용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. 여기서 말하는 현금영수증은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, 그게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로 그 신청하는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말해요. 이 네 가지를 꼭 갖추셔야 부가치세 신고 시에 반영이 돼서 비용 처리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그걸 매입세 공제라고 하거든요.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면은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그 사업자라면은 비용이 지출이 있었을 때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게 세금계산서고요.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취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끊어주시면 좋겠고요. 그럼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이제 공급 시기에 끊는 게 원칙인데 공급 시기에 끊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. 대부분 나중에 필요할 때 말해주면은 그때 10%더 받고 끊어주겠다 하시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10%더 받고 끊어야 돼요? 끊는 게 유리해요? 안 끊는 게 유리해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끊어야죠. 무조건 끊어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10% 지출하신 그 금액은 부가세 신고하실 때 환급 받으시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끊어주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간이과세자다 면세사업자다 이 부분들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아니면은 혜택이 미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세금계산서 굳이 안 끊고 그냥 지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. 복식부기 의무자,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, 뭐 그리고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아 맞다.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이걸 받질 않으면요. 가산세가 붙어요.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가산세가 붙고요. 또 거기다 덤으로 적격증빙을 지출하지 않은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일단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최근에 뭐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프리랜서 사업자였는데 실제로 카드 한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기 카드를 안 쓰고 남의 그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막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적격증빙 지출이 부족해서 소명조사가 나와서 세금을 추징당했어요.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관련된 그 비용 처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끊어주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계산서랑 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게 세금계산서고요.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게 계산서죠. 여러분들 이 용어 혼동하시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합니다. 아, 계산서요? 저 아직 계산서 못 받았어요. 이렇게 되면은 면세사업자가 끊어주는 계산서를 못 받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건지 혼동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용어 구분을 좀 해주셔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건 계산서고 과세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건 세금계산서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계산서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자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게 맞는데요. 제가 여기서 계산서를 언급드린 이유는 음식점이나 뭐 여러 가지 제조업,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계산서를 받아서 그걸 원재료로 해서 뭐 이제 제조 가공해서 그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. 의제매입세 공제는 사실 부가세 부담하지 않고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계산서도 반드시 잘 수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. 세 번째는 사업용 신용카드죠.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내역이 쫙 나오면서 그걸 이제 공제, 불공제를 분류를 하셔가지고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등록 안 하신다고 뭐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. 그거를 다 이제 내역을 받으셔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 반기에 한 뭐 몇백 건 되시잖아요. 1년치 하시면은 뭐 1000건이 넘어가고 막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분류하고 계시다 보면은 이제 막 시간이 많이 소요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은 그 은행에 가서 통장 발급하시고 법인카드,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시잖아요.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별도로 그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절차가 필요가 없고요. 법인카드를 발급받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 절차가 없다는 점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인데 홈택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
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다 했잖아요. 그러면 거기 홈택스 국세청에서 여기서 쓴 건 공제, 여기서 쓴 건 불공제, 여기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나눠주거든요. 근데 여러분 그게 100% 맞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약간 통계적인 통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제 불공제를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하시는 카드 매입세액 반영분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.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,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신규 사업자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 신용카드 등록을 잘 안 해놓고 들어오세요. 근데 신용카드를 등록 안 놓으시면은 그 조회가 당연히 안 되겠죠. 과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늦게나마 막 부랴부랴 이렇게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드려요. 저희 신규 거래처로 들어오시면은 올해 10월까지는 이제 분기별로 소급해서 조회가 됐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에 내가 카드를 등록했으면 1, 2, 3월에 카드가 다 조회가 됐어요. 그리고 6월에 등록하면은 분기 단위로 4, 5, 6월 자체가 다 조회가 됐었는데 월 단위로 바뀌었어요. 등록도 월 단위로 되고 조회도 월 단위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하반기 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개인 사업자가 하반기 부가치세를 신고하셨는데 카드를 등록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11월이나 12월부터 등록하셨다. 그러면은 그 이전에 대한 그 카드 내역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카드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카드사 홈페이지 그 사이트 있잖아요. 거기서 부가세 신고 전용 카드 사용 내역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.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카드 사용 내역이 떠요. 그 뜨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나 등록을 늦게 하셨으면은 그 이전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조회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서 카드 사용 내역 엑셀 내역 받으셔가지고 그 부분 산입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.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고 나 현금영수증 이렇게 처리 많이 했는데 이거 비용 처리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그게 적격증빙 매입으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. 그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사업용으로 지출하실 게 있잖아요.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현금을 지출하시고 현금영수증 물어보잖아요. 일반적으로 물어보잖아요. 그럴 때 네, 현금영수증 할게요 할 때 뭐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할게요. 이러면은 사업자 번호 입력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또 이제 평소처럼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식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번호를 꼭 해주시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. 좀 이렇게 일일이 사업자 번호 외우고 그런 게 불편하시면은 그거 발급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늘 소지하시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까지 이제 뭐 적격증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 수입세금 계산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적격증빙 지출이 없으면은 비용을 아무리 써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거래명세서, 영수증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들 부가세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요. 많이 받는 질문이 거래명세표는 부가세 때 반영 안 되나요? 뭐 이런 질문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안 되시니까 반드시 거래명세표를 받았다면 보통 계좌이체 하시고 거래명세표 받거든요. 반드시 세금계산서 꼭 끊어주시고요.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랑 뭐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는데 혹시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끊으셨다면은 반드시 그거를 지참해서 세무대리인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고 전자로 끊기신 거는 굳이 주실 필요 없으시니까 저희가 다 세무대리인들이 다 이제 국세청에서 다 조회가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부가세 준비하실 때 누락되는 비용 없이 뭐 쓸데없이 시간 소비하시면서 불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일 없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아래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심도 깊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아래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루트를 적어놓을 테니까요.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지금까지 현대무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